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자산운용 전문가,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한양대 블록체인 융합학과의 이정호 연구 교수님 모시고 NF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일단 NFT 기초에 대해서 좀 네네.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NFT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또 NFT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fungible.com이라는 데를 찾아보니까요. 네네. NFT가 요새 거의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작년 초만 해도 NFT 거래액이 하루 평균 1,000만 달러 정도 됐다고 하는데 최근에 하루 30억 달러 해서 한 300배 성장했다고 하고요. 작년 초만 해도 NFT의 개당 평균 거래 가격이 125달러 이랬는데 최근에는 2,000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상당히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 투자 열풍 이런 게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활용되고 이게 투자할 만한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좀 이번 시간에는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좀 기초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다들 아신 질문이지만 이 NFT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뭘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물론. 네. 네, NFT가 거래가 된다는 거는 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NFT화한 상품, 음, 그게 디지털 상품일 수도 있고 실물 네. 상품도 있는데 그 상품 자체가 거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네, 미술품, 디지털 음악, 게임 아이템 이런 네네. 것들이 거래가 이게 된다는 얘기. NFT를 예. 입힌 그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건 뭐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노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림 같은 실물도 있는데 음, 그 NFT를 입힌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NFT화 한다는 게 민팅인데 네. 그 NFT 태그를 붙이는 디지털 작업을 음, 민팅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 그 작품을 팔고 사는 음,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디지털 파일이니까 디지털 데이터를 음, NFT를 붙여서 팔고 사는 거를 거래가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NFT 사고 팔 때 코인으로 사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꼭 네. 코인으로만 사고 팔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네. 현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이제 운영 시스템. 네. 제가 지난 시간에 NFT를 발행하는 가장 큰 운영 시스템이 네. 이더리움이다 네.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너무 비싸니까 또 다른 운영 체계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운영 체계고 거기서 스마트 컨트랙도 자동으로 계약도 되고 하는데 네. 이거를 지불하려면은 이더리움의 코인을 사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 자체가 전산상에서 블록체인이 되니까 네. 블록체인을 네. 가지고 있는 코인이 보호가 되는 게 돈이 가야지 기록이 남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으로 살 수 있다는 거는 현금으로 이더리움 코인을 먼저 사서 코인을 사고 그걸로 그 예를 이더리움 들어 코인으로 또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진 예. NFT를 사고 파는 거죠. 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더리움 말고 음. ABC 운영 시스템이 있다. 네. 거기도 이제 NFT를 만들어 준다. 네. 그러면 ABC가 발행한 코인을 사서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범용이 되는 거는 비트코인 같은 건 다 범용이 되니까 그거는 비트코인 하나 대 이더리움 비율을 맞춰서 서로 교환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좀 약간 실제 좀 거래하는 거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알아보면 네네. 실제 미술품 사는 거랑 음. NFT가 이제 태그가 붙어 있는 디지털 미술품 사는 거랑은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간송미술관이 좀 네. 제가 좋아하는 미술관인데 음. 뼈 아픈 게 좋은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경영난이 있어서 작품을 팔고 있죠. 네. 근데 만약에 간송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A란 작품이 있는데 네. 이 원본은 가지고 있고 그거를 NFT화해서 음. 크리스티 경매에서 5천만 불에 팔았다. 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간송미술관은 자기 원본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원본을 계약한 사람한테 5천만 불을 받는 거죠. 네. 경매에서 팔렸으면은 그러면 이 간송미술관은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 이 원본이 나가서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보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NFT화한 디지털 자산으로 팔고 사는 것도 쉽고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활용도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미술품을 팔고 사는 거라든가 아니면 NFT화 된 걸 사는 거는 그 팔고 사는 형태는 같습니다. 하지만은 NFT화 한다는 거는 그 가변성 그리고 확장성을 넓혀주고 그리고 원본이 있으면은
도둑 맞았다고 치죠. 음, 그러면 이게 진짜나 가짜나 또 구분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음, 루브르에 뭐 모나리자도 도난 당했는데 이게 음. 실제로 원본하고 똑같이 그리는 것도 많고 한데 네. NFT는 그렇지 않죠. 음,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위에서 이거는 진본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원본을 팔고 살 수도 있지만은 네. 그 소장 가치라는 게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 한 5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아무도 모르는데 음, 예를 들어 가지고 크리스티 경매에서 디지털화된 작품을 팔고 사고 하면 계속 팔고 사는 거래가 높아질 수 있겠죠. 여러 번 네.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변성도 높아지고 음. 또 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음. 겁니다. 그런 그런 차이가 있는 식으로 거죠. 좀 거래가 네네. 일어나는 거다. 네. 그리고 조금 진품 그리고 확인 예. 그게 이제 진품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들이 보고 진품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데 시간도 걸리는데 음, 이 NFT 같은 경우는 NFT화된 음. 미술 작품은 금방 진품 확인이 되는 거니까 예. 빨리 또 거래될 수 있는 거죠. 그 NFT 자체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네네. NFT를 이제 보관하려면 디지털 지갑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네네네. 들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디지털 코인을 거래를 하면은 네, 그 코인을 담아 놓는 게 지갑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이 NFT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 그릇 음, 그게 주머니 같은 게 필요한 거죠. 네, 어디다가 담아 놓을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NFT 지갑입니다. 그 원본 네, 파일은 사실은 주로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분산 컴퓨터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디지털 사진을 찍었다. 네, 그럼 사진 자체는 블록체인에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키가 NFT라고 그랬으니까 네, 내가 이 원본을 이제 다시 찾아올 때 음, 이게 원본이 맞습니다 하는 키가 이게 NFT거든요. 음, 그 NFT 키를 네, 이게 디지털로 돼 있는 건데 네, 어디다 보관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에 보관할 수도 있지만은 음,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 음. 그게 이제 지갑인 거죠. 예. 왜냐하면 네네. 제가 이제 코인 거래하는 분들은 이제 네. 국내에서 코인 거래할 때 코인을 그냥 거래소에 그냥 이렇게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NFT는 또 다른 데 어디다 보관을 하는 건지 이런 게 네. 궁금한 그 거죠. NFT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코인 지갑 주소 같은 거. 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주소를 잃어버리면 못 찾는 것처럼 네. 그게 그 NFT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네. 이런 거를 이제 그러면 그 디지털 지갑 같은 걸 서비스하는 데들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그 그냥 공짜로 한 데도 있고 네. 돈을 내고 한 데도 있는데 이 디지털 지갑이라는 거는 이 NFT가 이제 진품이라는 그 주소 그건데 그거를 소프트웨어에 보관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좀 위험하니까 해킹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드웨어에 뭐 US 뱅크 오브 뉴욕이라든가 US 뱅크라든가 보관하는 서비스에 맡길 수 있는 은행들이 또 거죠.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네네. 해요? USB라든가 이런 데 하드웨어에 담아 가지고 예.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국내에서는 뭐 그런 서비스 하는 데는 있나요, 지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이제 국민은행하고 음. 신한은행이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보도한 거는 봤습니다. 아, 뭐 네. 아직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네, 아직은 불분명하네요. 뭐 예.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또 듣기로 이제 이게 NFT가 돈이냐 아니냐 뭐 이런 네네.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란 데서 NFT는 돈이 아니라고 뭐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방 박사님이 금융 박사님이니까 더 잘 네. 알겠지만 이 가상자산 음.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NFT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금융의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네. 굉장히 시장 발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란 게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니까 국제 금융 시장에 검찰 같은 조직이 있는 거죠. 네. 나쁜 놈 잡아내는. 그게 이제 자금 그게 세탁 방지 국제 기구?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예. 예. 뭐 그게 이제 뭐 Financial Action Task Force라 그래 가지고 한국말로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데 그게 한 30개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가입한 나라들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정한 룰을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됩니다. 네. 한 나라가 난 안 한다. 음. 그럼 그 나라가 손해만 보든지 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NFT가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한번 보자고 본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안 해야 되는 대상인지. 근데 규제 기준에 보면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NFT는 우리가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하고 판명이 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콜렉션이고 상품이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코인 같은 경우는 익스체인지블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교환도 가능하고 음. 비트코인을 기축 통화로 해서 여러 코인들이 교환이 되고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도 살 수 있고
이게 뭐 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약간 마약도 살잖아요. 뭐 그렇죠. 비트코인. 이제 그러다 블랙머니도 보니까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네, 비트코인 블랙머니. 상당히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역할이 음. 마약 상한테도 가고 음. 여러 가 하는 거죠. 네. 그게 이게 교환이 되네? 음. 그럼 코인이야. 이렇게 본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NFT 태기 진표라고 그랬는데 네. 퍼스트 클래스가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는 가방에 진표가 딱 붙어서 우리 방 박사님 가방입니다. 하고 진표인데 그걸 가지고 테슬라를 살 수 있나요? 못 사거든요. 이거 보니까 교환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인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능은 아니다 하고 첫 번째 본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게 비트코인은 수백만 개, 지금 2,100만 개가 발행됐는데 정확하게 몇 개가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은 서로 돌아다니면서 교환도 하고 똑같은 비트코인이 많은 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방 박사님 1등석 짐표 하나는 그 짐 자체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게 유니크한 유일한 거구나. 비트코인은 유일한 게 아니고 수백만 개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볼 때 이거는 자산은 자산인데 이게 무형 자산, 영어로 말하면은 페이턴트라든가 이런 것처럼 intangible, 그러니까 손에 잡을 수는 없지만은 자산 네. 이런 것 자산 무형 자산이고 우리가 금융으로 규제할 대상은 아니다. 이거는 콜렉션이고 유일한 거고 교환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국회라든가 금융위원회도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미래에는 이게 NFT 각각 다르더라도 어떤 뭐 이렇게 뭐죠? 비슷하게 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화폐처럼 나중에 쓰이게 될 이럴 수도 그런 가능성 있죠. 없나요? 이럴 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NFT 아까 뭐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팔고 사는데 이게 귀찮거든요. 이더리움도 줘야 되고 뭐 하니까 그러면 그 NFT 자체가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ABC 자산, NFT 코인.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NFT 자산 영역이 아니라 코인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는 규제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 NFT 자체로는 네. 이거 하나밖에 없고 유일무이하고 교환도 안 되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금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상 자산 화폐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우리 30개 나라 국가들은 이거 규제하지 마세요 네. 하고 지금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NFT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산이니까 그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아까 네. 투자라는 말씀하셨는데 투자라는 거는 돈을 넣어서 자기가 돈을 다시 캐시아웃 해야지. 네. 자기가 다시 샀으면 팔아가지고 돈을 챙겨야지 투자가 되는 건데 예. 지금 현재로는 사는 것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기가 상품을 올려서 돈을 받는 거면은 사는 사람은 그냥 사는 네. 행위가 그 뭐 유명한 그림을 하나밖에 없는 샀다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네. 지금 현재로는 아주 제가 초보 단계라는 게 사고 파는 형태는 가락동 시장에 뭐 고냉지 배추를 파는 거나 NFT화한 걸 파는 거나 형태는 네. 같은데 기술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원본이고 디지털 파일로 해서 팔고 사는 행위가 되는 거지. 이게 그 자체를 저는 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FT 시장이 급성장한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NFT 뭐 마이크가 있으면 이걸 하나 네. 100불이고 우리 방 박사님 마이크가 500불이다. 네. 두 개를 NFT화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NFT 시장이 600불의 시장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NFT를 활용해서 자산을 만들어서 NFT를 많이 만들고 많이 거래했다는 그게 뜻이네요. 파는 그러니까. 그 거래 볼륨이 시장이라는 거지. 거기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돈을 받고 나오는 그런 식의 투자는 아닌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현재 NFT 거래로 이제 돈 버는 데는 그러니까 NFT 거래 중개하는 거래소는 돈을 벌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개 그렇죠. 수수료 같은 걸 받으니까. 네네. 수수료하고 그리고 받죠. 네. 또 NFT 만들 때 네.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무슨 또 수수료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돈을 낸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또 어떻게 좀 중개하는 그런 분들이 돈을 벌 것 같고. 네, 두 가지 종류라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플랫폼 사용료, 네.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찍어내는 비용, 그게 민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플랫폼 사용료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 플랫폼 피고, 네. 그리고 찍어내는 건 수수료, 그걸 가스비라고 그랬는데 요 네. 두 사람, 그리고 NFT를 찍어서 크리스티에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요 세 사람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렇다면 이 NFT에 투자가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투자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NFT 어떤 자산이든 간에 네. 그 NFT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나리자 NFT가 있는데 이걸 1,000만 불을 여러 100사람이 모아서 샀다. 네. 기다리자. 다시 팔자. 가격이 그러면 오를 투자가 때까지 되는 기다리자. 거죠. 예, 예. 근데 소장 가치로서의 투자는 있지만은 5년이 걸리면은 5년 동안은 계속해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년 뒤에 이게 내가 샀는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테스트 개념에서 여러분도 사실은 그 NFT를 찍어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또 네이버라든가 구글에 가서 어떻게 NFT를 만드나요? 하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시기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적극적으로 뭐 큰 NFT 작품이 나와가지고 경매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하더라도 아까 비용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용을 좀 지불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작은 아이템 같은 경우는 비용이 싸고 또 그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는 건 비싸고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엔터테인먼트, 게임,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주식들이 뛸 때 NFT 테마라고 해서 막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NFT 테마란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자산이든 간에 그 네. 활용할 수 있는 그 운동장이 커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운동장이 없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운동장이 온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건 가상의 공간인데 네. 가상의 공간에 실물 모나리자를 가지고 와서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시를 할 수도 없죠. 근데 이 디지털화된 모나리자 그거를 메타버스 안에 전시관에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가상의 인간들이 가서 가상의 코인으로 지불하고 그걸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라는 게 자기가 확장할 수 있는 운동장이 이제 메타버스인 거죠. NFT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 BTS가 얼마 전에 LA에서 5만 명이 모인 공연을 했어요. 네. 뭐 떼창도 부르고 했지만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가면은 다시는 그런 건 없습니다. 5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떼창을 부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메타버스 극장에 5만 명이 가입을 해서 그 BTS 노래를 찍은 NFT화한 영상을 보고 돈을 낸다. 그럼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상 자체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높은 가격에 팔겠다. 그럼 나는 운동장이 적은 건데 이 메타버스라는 운동장이 생기면은 거기다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크니까 그래서 메타버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NFT를 활용해서 서로 크는 거죠. NFT의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운동장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이제 뭐 투자를 그런 그렇습니다.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 뭐 네. 이런 거는 가능하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그 운동장을 만드는 회사들 그런 데다 투자를 하자 뭐 이런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한양대 블록체인 융합학과의 이정호 연구 교수님과 함께 NFT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전쟁이 났을 때 장군이 필요하고 기회가 옵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NFT라는 게임 체인저 심각하게 아주 깊게 보시고 여러분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양대 블록체인 융합학과의 이종호 연구교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